안녕하세요, 차량팀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차 바로 벤츠의 신형 GLC입니다. 정확한 모델명은 이제 GLC 220D 포매틱 모델인데,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에서 BMW X3 그리고 아우디 Q5랑 경쟁이 되는 이제 독삼사 중형 SUV인데, 제가 좀 봤을 때 이 차를 실질적으로 그 소비자들이 Q5랑 비교를 하기보다는 X3랑 비교를 더 많이 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아요. 제가 이때까지 X3랑 Q5 두 개 차종을 좀 자세하게 리뷰를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 차를 리뷰하기 위해서 열심히 주행을 해본 결과, 이 차를 X3랑 비교하기보다 Q5랑 비교하는 게 더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차랑 X3는 완전 성질이 다른, 그냥 다른 테마의 차 같아요. 근데 Q5랑은 전체적인 주행 질감이나 승차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차이점들이 어디에서 느껴지냐면, 그냥 이렇게 잘 포장된 도로를 달릴 때 느껴지는 노면에서 올라오는 그런 주행 질감, 이런 부분들에서도 충분히 느껴지는데, 일단 X3부터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X3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딱 달려보면은 내가 그 단단한 돌멩이를 타고 있는데, 그 돌멩이가 진짜 날렵하게 움직이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 X3를 가지고 이렇게 차선 변경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이렇게 탁탁 들어가면서 롤이 거의 안 느껴져요. 롤과 더불어서 피칭도 거의 안 느껴지는데, 이게 무게중심이 높은 SUV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3시리즈에서 느껴지는 롤 피칭 정도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 롤 피칭 억제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X3는 특이하게 이제 뒷바퀴의 댐퍼 스프링을 일체형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하중 이동을 정확히 컨트롤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하다. 그 말인즉슨 차의 운동 성능을 좋게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장점이 있지만, 어떤 2열의 승차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약간 통통 튀고 단단하고 탄탄한 그런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반면, 이 GLC 같은 경우에는 완전 그 반대인데, GLC를 타고 이렇게 딱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급을 약간 뛰어넘는 굉장히 그 컴포트함에 치중이 된 그런 주행질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GLC 가지고 딱 이렇게 차선 변경을 하잖아요. 다시 한번. 그러면은 이게 얘네들은 구분 동작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까 X3는 이렇게 탁탁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얘네들은 느리고 부드럽게 들어가요. 느리고 부드럽게. 그러니까 한번 쑥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좋게 말하면 굉장히 고급스럽고 럭셔리하고 컴포트하다, 부드럽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나쁘게 표현하면 차가 너무 약간 그 말랑말랑거리면서 좀 불안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언급을 드리자면, 차가 불안하다 말다를 결정하는 거는 롤이 많다 적다로 결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차의 어떤 기본적인 셰시 설계, 서스펜션 설계, 차대 강성,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차가 이제 후륜구동이잖아요. 후륜구동 차들은 리어의 설계가 굉장히 꼼꼼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너클함과 서브프레임을 연결해주는 5링크의 형상 자체가 BMW, 아우디, 벤츠 후륜구동 차들을 보면은 굉장히 강성 있게 5링크로 잡아놨어요. 전륜구동의 4링크랑은 완전히 달라요.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후륜구동 차들을 보여줘야 되는 차체 안정감, 이런 부분들은 잘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프론트 서스펜션은 WC1이에요. WC1이라 하면 앞바퀴의 아랫부분하고 윗부분을 이제 동시에 잡아주는 구조다 보니까, 이렇게 차체 움직임이 발생했을 때 프론트의 불안한 움직임을 제어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차의 어떤 안정성적인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그런 구조란 말이에요. X3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아랫부분만 잡는 그 맥퍼슨 스트러스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차의 움직임이 말랑말랑하다고 느껴진다고 해가지고 이 차를 불안하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굉장히 부드럽고 컴포트한 움직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설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차체의 무게가 더 무거워졌다 라고 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과도하게 무거운 차도 아니다 보니까 그 한계 영역 안에서 노는 그런 느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승차감에서도 정말 많은 차이가 있는데 솔직히 저는 X3는 일단은 논외로 하고 싶어요. 그거는 왜냐면 그 구조적인 차이에서 오는 그 2열 승차감의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X3는 그 일체형 댐퍼다 보니까 댐퍼의 길이가 좀 꽤나 짧아요. 짧은 댐퍼다 보면은 특히 방지턱을 넘을 때 충분한 댐퍼의 수축과 범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바퀴 바로 위에 있는 그 2열의 승차감이 튀어요. 그래서 X3랑 이 차랑 비교하기보다는 Q5랑 비교하는 게 더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제가 지금 이 도로에서 왔다 갔다 한 결과 방지턱을 이런 식으로 다시 죄송해요. 한번, 그 점은 제가 도와드릴 수 없어요. 굉장히 부드럽게 이렇게 넘어주는 모습은 아우디 Q5도 정말 승차감이 좋거든요. 근데 아우디 Q5보다 방지턱 승차감이 있어서는 벤츠가 한 수 위다라는 게 느껴지고, 플래그십으로 가지 않는 이상 방지턱 승차감에 있어서는 벤츠가 그 생태계 포식자입니다. 근데 얻는 게 있으면은 잃는 것도 있죠. 그 벤츠가 이런 좋은 방지턱 승차감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정말 부드러운 댐퍼와 스프링. 그 방지턱에 올라갈 때 댐퍼가 정말 빠르게 수축을 해가지고 충격을 먹어주다 보니까 방지턱 승차감이 굉장히 좋은데, 근데 이런 식으로 좀 빠르게 넘으면은 방금도 보셨겠지만 쿵 하는 소리가 나요. 이게 댐퍼의 감쇄력도 약하고 너무 빠르게 쉽게 수축을 하다 보니까 댐퍼가 그 빠르게 먹어 들어가는 그 충격음이 지금 들린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여러분들 방지턱을 넘는 속도로 넘으면은 이런 소리가 나지는 않아요. 근데 좀 빠른 속도로 넘으면 댐퍼의 어쩔 수 없는 그 한계 때문에 나타난다라는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할 부분은 아니라고 솔직히 생각은 되기는 돼요. 저기까지 보시고 GLC 구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항상 추천드리는 벤츠 분당 정자전시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송동혁 부장님께 문의 주시면 되는데, 자주 영상에서 언급드렸지만 이분이 국내에서 정말 차를 많이 판매하신 분이십니다. BMW에서는 지점장까지 하시다가 넘어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연락하시면 아마 여러분들의 니즈에 맞춰서 상담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GLC 관심 있으신 분들은 웬만하면 이쪽으로 문의 주시는 게 여러분들께도 좋을 것 같아요. 2열 공간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자면 Q5, GLC, X3 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X3 같은 경우에는 레그룸 공간이 이 주먹이 하나가 들어가고 한 주먹이 3분의 1 정도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두 개의 주먹이 빡빡하게 들어갑니다. 지금 1열의 시트도 완전 정상적인 위치에 나눴거든요. 좀 보니까 이게 시트가 굉장히 특이하게 돼 있어요. 안쪽이 극단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이 이렇게 많이 휘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레그룸에 있어서 어느 정도 공간성을 내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을 한 것 같은데, 헤드룸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 차를 구매하는데 절대 빼놓고 생각할 수 없는 가격과 상품성이에요. 근데 이 가격을 좀 비교해드리기 전에 이 GLC의 가격이 약간 좀 특이한 게, 이 GLC는 가솔린 모델하고 디젤 모델의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1,030만 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20인치 타이어, 그리고 AMG 익스테리어가 들어가고 그 스피커가 바뀌고 크게 이런 부분들인데 가격이 1,030만 원이나 차이가 난다는 거는 약간은 좀 비싸다라고 말씀을 충분히 드릴 수 있는 가격대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상품성적인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은 솔직히 없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고 1열 통풍 열선 시트, 2열 열선 시트 당연히 들어가 있고 360도 어라운드 뷰 카메라 들어가 있고 잘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이 차를 구매 고려함에 있어서 디젤 차랑 가솔린 차랑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디젤 차를 구매하는 것에 있어서 좀 꺼려 하시는 분들은 항상 정책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어떤 소음이나 진동 억제력에 있어서 특히 4기통 디젤 같은 경우는 6기통 디젤보다 그런 우려나 걱정들이 더 심하죠. 근데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은 좀 걱정을 덜어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벤츠 4기통 디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때까지 타본 디젤 차 중에서 가장 정숙하고 가장 소음이 잘 억제가 된 디젤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차에 들어가 있는 그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뭐 그것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기는 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어떤 기반이 되는 장점은 이 차의 엔진 피스톤에 있어요. 이 차의 엔진 피스톤은 정말 일반적이지 않게 그러니까 스틸로 만듭니다. 스틸 소재. 보통 스틸 소재로 피스톤을 만들지 않습니다. 알루미늄 합금 소재로 만들죠. 왜냐하면 스틸 소재는 알루미늄보다 무겁기 때문에 특히 피스톤은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 빠르게 움직이는 피스톤
피스톤을 무거운 소재로 만들어 버리면은 오히려 그 이동에 따른 무게 관성 수치가 증가하면서 엔진 진동이 훨씬 더 늘어나기 때문에 스틸로 잘 활용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 차는 왜 스틸을 활용했냐? 일단 첫 번째는 스틸의 열 변형의 강한 모습을 활용을 했어요. 철이랑 알루미늄을 딱 놓고 열을 가했을 때 부피가 더 많이 증가하는 소재가 이제 알루미늄 소재입니다. 그거를 이제 실린더 내부로 가지고 들어가면은 실린더 내부는 이렇게 주행을 하다 보면 온도가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그 말인즉슨 스틸 소재의 피스톤보다 알루미늄 소재의 피스톤이 열이 가해졌을 때 피스톤이 그 늘어나는 그 부피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엔진이 냉간 상태에 있을 때 알루미늄 피스톤 쪽이 더 부피가 작겠죠. 부피가 많이 팽창이 되는 거를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크기를 좀 더 줄여가지고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돼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냉간 시에 실린더 간극이라는 게 생길 수 있습니다. 피스톤하고 실린더 벽 사이에 있는 그 틈을 실린더 간극 또는 피스톤 간극이라고 하는데, 그 냉간 시에 피스톤 간극이 커버리면 그 디젤차 특유의 냉간 시에 울리는 갈갈거리는 소리, 그리고 정차 후에 출발을 했을 때 디젤차에 갈갈거리면서 들려오는 그 진동과 소음, 이런 부분들이 심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스틸 소재로 피스톤을 만들어 버리면은 실린더 간극을 디폴트 값으로 넓게 잡을 필요가 없어요. 좁게 잡아도 상관이 없다 이거죠. 그렇다 보니까 엔진이 냉간 시에 진동과 소음이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죠. 장난님, 아까 그 스틸 피스톤은 무게가 가벼워가지고 오히려 진동이 늘어난다고 했는데 그건 뭔가요?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벤츠는 그걸 해결한 게 아예 피스톤의 크기를 줄여버렸습니다. 피스톤의 크기를 줄임으로써 무게를 오히려 알루미늄 피스톤보다 더 줄였다라고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무게는 무게대로 잡고 진동과 소음은 진동과 소음대로 또 잡고, 이 일석이조 일타쌍피의 장점을 보여주는 게 이 스틸 피스톤의 효과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벤츠 4기통 디젤에 대해서 큰 거부감을 가지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실제로 연비를 보면은 지금 53km를 주행을 했거든요. 출근길에 막히는 올림픽 대로와 더불어 가지고 정석 주행을 하는 환경에서 주행을 했을 때 연비가 지금 22km가 나오고 있습니다. 22km. 이 차가 이제 9단 미션이잖아요. 근데 제가 좀 생각했을 때 이 9단 미션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면 이것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연비 효율성? 특히 이런 식으로 항속 주행을 할 때 완전히 9단 미션에 걸어버려가지고 RPM을 극단적으로 낮춰주는 이런 연비 효율성 말고는 전 솔직히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9단 미션이 있어서 좋은 건 맞아요. 근데 그 활용성에 있어서 약간 좀 제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제 희망사항으로는 그 9단이 실질적으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주행하는 속도인 한 100에서 110km 이 정도에서 걸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차를 계속 주행을 해본 결과 지금도 100km가 넘어가는데 지금 계속 8단에만 머물러 있죠. 이 9단은 어느 정도까지 가야지 걸리냐? 최소 115, 120, 안전하게는 120 이 정도 가야지 9단이 걸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물론 120km로 주행을 할 수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고속도로가 아닌 간선도로에서 쭉 이렇게 주행을 하다 보면 9단 미션이 걸리는 경우를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할 거예요. 다음으로 이 차의 운동 성능에 대해서 간단히 좀 테스트를 해볼 건데, 태풍이 와가지고 도로가 많이 젖어 있는 상태라서 좀 제한적인 코스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좀 스포츠 모드에 놓고 돌아보면 이 첫 코너를 돌면서도 솔직히 여기서 다 느껴지기는 해요. 이렇게 딱 돌면은 일단 다행인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가 어떤 서스펜션의 설계가 어떤 헐렁헐렁하거나 차대강성이 강하지 않아서 좀 불안하게 느껴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자, 다시 한번 지금 어필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크게 차이 나는 거는 언더의 느낌이 좀 많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X3보다. X3는 앞쪽이 정말 이 회두성이 가볍거든요. 앞쪽이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탁 넣으면 탁 들어가요. 근데 이 차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WC1 타입이잖아요. WC1 타입은 어떤 앞쪽의 날카로운 회두성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기보다 이런 식으로 코너에 있어서 횡지값을 받았을 때 앞바퀴의 그 안정성, 그런 안정성에 좀 초점을 더 맞춘 세팅이다 보니까 이렇게 돌 때 언더의 느낌, 거기에 더해서 이 차의 타이어 폭이 235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BMW X3 같은 경우는 245, 그리고 Q5 같은 경우에는 255의 타이어를 쓰는데, Q5 같은 경우에는 그 롤이 많이 일어나도 그 광폭 타이어 발로 좀 많이 버텨주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 GLC 220D는 235 타이어다 보니까 특히 이 뒷바퀴에서 약간 좀 미끌미끌 거리는 그런 느낌이 조금씩 들기는 해요. 근데 GLC 300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가 255에 20인치 타이어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를 가지고 이렇게 동일한 코너를 돌았을 때, 특히 이제 마른 놈에서 돌았을 때는 그립력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에요. 뒷바퀴 강성은 좋아요. 지금 이렇게 다운힐에서 조금 속도를 높인 상태에서 하중을 줘도 뒷바퀴 강성이 뒷바퀴 딱 눌리면서 버텨주는 느낌 좋고, 하중 쭉 주면서 뒷바퀴 눌리죠. 그래서 좀 이 차를 이제 총평을 좀 해보자면, 이 차 같은 경우에는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올라운드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한 차예요. 어떻게 보면은 무난하다는 거예요. 그 무난함이라는 게 좋은 게 단점이 크게 없다는 거예요. 단점이 없긴 하지만 패밀리 SUV로 활용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그 승차감적인 부분은 거의 최상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무난함 속에서 어떤 실리를 찾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 그런 차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차를 구매하시면 절대 후회할 일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GLC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